식사들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광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광택편을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편에 제가 광택 내는 방법을 요 각관 파이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생각보다. 어떤 문제가 질문이 많았냐면은 화장실의 수전이나 이런 것들을 광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광택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전에 6월 달인가 제가 광택을 냈죠. 여름이 지났어요. 보통 이제 칼라각관이라고 그러는 관이거든요. 껍데기 빨간색이 없으면은 보통 흑관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아주 저급한 제일 싼 그 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녹이 굉장히 잘 나요. 만약에 이걸로 시스템 판넬이나 이런 집 짓는 거에 이런 칼라각관을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적극 반대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칼라각관이 안 보이는 곳이든 어디든 설치가 됐을 때 부식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통상적으로 한 2, 3년이면 부식이 되고요. 한 5, 6년 정도 지나면 이 각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이 많이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거의 이 부분 일부 제외하고는 부식이 없죠. 이게 이제 광택의 하나의 그 장점 중에 하나인 게,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청광, 백광 뭐 보통 얘기하시는데 주성분이 파라핀이에요. 양초죠, 양초. 그래서 이 표면에, 금속 표면에 광택뿐만 아니고 연마작용과 함께 광택뿐만이 아니고 코팅을 해줘요. 그래서 부식되거나 아니면 이게 녹이 나는 거를 상당히 방지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 정도 열이 있어야지 녹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워를 사용하실 때 이런 걸 이제 많이 사용하시죠. 그라인더에다가 이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광택기에다 사용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회전이 빨라서 너무 많은 양의 열이 발생을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원래 광택을 내린 표면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광택약을 너무 거친 걸 사용해도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각관이라든가 이런 두꺼운 소재, 그러니까 소재를 파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소재면은 뭐 RPM이 상관없이 광택을 내도 좋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그 화장실에 사용하는 수전이라고 보통 수도꼭지 있죠. 수도꼭지들은 도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원자재가 이제 신주라고 하는 황동을 많이 사용하는데, 황동하고 아연하고 섞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주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크롬 광택을 입힌 거죠. 도금을 한 거죠. 근데 그 도금 피막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가 신주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보통 뭘로 많이 하냐면 강화 플라스틱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은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에 도금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서 이게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열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뚝뚝 떨어지죠. 타일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데, 신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는 현상은 없지만은 도금이 되게 얇기 때문에 너무 힘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파워를 사용해 갖고 좀 강하게 광택을 내버리면은 도금면을 파고 들어 갖고 이렇게 속에 신주가 노랗게 보이죠. 그러면 그건 버린 겁니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도금면이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게 극세사라고 보통 표현하는 뭐 세차장가면 많이 나오는 행주죠. 걸레. 다이소 가서 광택약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피칼이라든가 그런 광택약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흠집이 많지 않다, 그냥 겉면만 좀 더러울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치약 있죠. 여기다 치약을 묻혀서 치약으로 닦아도 충분한 광택이 납니다. 흠집이 많을 경우에는 3,000에서 5,000원 1차 작업을 하고 한 10,000번 정도로 이런 헝겊에다가 묻혀서 손으로 작업하세요. 절대 그라인더에다가, 이런 그라인더에다가 이거 파우 달아갖고 싹 돌려버리면은 도금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제 버린 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라인더 RPM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전기식 그라인더 RPM은 한 13,000rpm 가까이 나오고요. 보통 우리가 충전식 그라인더라고 하는 거는 7,500rpm에서 한 8,000rpm 정도. 요즘에는 이제 조금 강한 거는 9,000rpm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면 너무 회전력이 강해요. RPM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광이 나는 것보다는 도금면을 손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중 철물점이나 전파사 가시면은 이런 걸 팔아요. 요게 프리볼러라고 그러는데, 전동 공구 RPM을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전압량을 조절해서 전동 공구 RPM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공구거든요. 전기기기거든요. 요걸 하나 사시면은 그라인더의 RPM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전기 코드에 요걸 꽂으시고요. 여기에 그라인더 전기선을 꽂으시고, 온시켜도 안 돌아가죠. 네. 온시켜도 지금 돌아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돌아가지 않죠. 프리볼러를 살살 올리면은, 네, 천천히 돌죠. 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용하셔서 어느 정도 RPM을 조절을 하면서 광택을 내주셔야지, 그냥 무작정 그냥 막 돌리시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이크에 들어가는 부속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녹이 났어요. 녹이 뭐 많이 올라오진 않은데 좀 스멀스멀 올라왔죠. 요거를 한번 광택을 내보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장갑을 반드시 끼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광택을 내기 전에 녹이 있으면은 이런 수세미 휠이 있거든요. 원래 이만한 건데 제가 사용해서 이렇게 작아지긴 했는데, 이걸로 먼저 면을 고른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에 지금 크롬 광택이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은 이 광택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바로 광택을 내는 게 더 유리합니다. 폴리셔를 좀 사용해서 오래된 거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RPM이 되게 낮죠, 생각보다. 차라리 그라인더를 고정해 놓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기를 광택약을 사용하니까 이제 녹으면서 광택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자, 아까보다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중요한 건 스크래치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휠이 지금 좀 더러운 걸로 했더니,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해보고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새 휠로 갈아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는 이 피카리에 나온 제품인데요. 약간 치약 같은 성분이거든요. 치약처럼 이렇게 짜서 쓰는 건데,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처음보다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광택이 많이 살아났죠. 처음에 여기 그 바지 가다 갖고 이게 이렇게 탄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싹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광택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전이나 뭐 그런데 광택 내는 유튜브들 많잖아요. 뭐 그런 분 거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될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게 헝겊이나 이런 걸 가지고 광택을 내는데 힘을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광택이 한 방에 나지는 않거든요. 절대 힘을 주시면 안 되고 천천히,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지만이 소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내심 없이 그냥 막 싹 갈아대면은 도장면이 완전히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한 작업이 광택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뭐 그 몰드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이런 그 성형 몰드,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안쪽에 이제 표면에 광택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기계로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다 물광 내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광택에는 최고 전문가가 아닌가 싶고요. 광택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한 방에 해결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